안녕하세요 도밀 여러분. 이제는 입춘이 지나서 봄이 왔나보다 했더니 매일 강추위로 매서운 봄을 맞고 있습니다. 절기상 경칩이 와야 개구리가 울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꽃샘 추위를 이겨나가시기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숙면을 취하시면서 건강들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제목으로 명리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통 고객님들과 상담을 하실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가녀지동 사주라 결혼은 못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한번 종합적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 들어도 연예인 중 이혼을 하신 분들 중에 실제로 가녀지동 사주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가녀지동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로 가는 천간을 의미하고요. 여는 더블 여자인데요. 접속사로 쓰이면 과라는 영어로 말하면 and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천간과 지는 지지를 의미하니까 동은 같다는 뜻이니 천간과 지지가 같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성 중 일간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견과 겁재입니다. 그러니까 일주가 가녀지동이라 하면 지지가 비견과 겁재로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연주, 월주, 시주도 가녀지동에 놓여 있을 수는 있는데요. 우리는 특히 일주가 가녀지동으로 되어 있는 사주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주는 배우자궁을 의미하니까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주의 종류를 육식갑자로 나누어 보게 되는데요. 과연 그 중에서 가녀지동 사주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요? 천간과 지지가 같은 것을 찾아보니 총 12개가 있네요. 60가지 중 12개이니 예를 들어서 5명 중 1명은 가녀지동 사주라고 보면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목화 토금수로 분류하면 갑인, 을묘, 병호, 정사, 무술, 무진, 기미, 기추, 경신, 신유, 임자, 계해, 일주로 총 12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화와 수오행을 가진 병정, 임계는 노란색으로 표시하였는데요. 이는 지지의 음양이 다른 것이라 즉 겁재인 것들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채와 용이 다르므로 예를 들어서 병호일주의 오화의 경우 채는 양이나 용은 음이기에 비견이 아니고 겁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와 수의 기운인 병정, 임계는 채용의 분리에 따라 비견이 아닌 겁재가 지지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을묘, 신유, 임자, 일주는 제가 빨간 꽃무늬를 이렇게 달아 놓았는데요. 12가지의 가녀지동 중 지지의 지장간 속에 오직 일간과 같은 오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순수하지만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3대 고집쟁이라고 불립니다. 이들 일주는 특히 자기 고집이 강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가녀지동 중 가장 세답니다. 한번 정한 생각이 잘 바뀌지 않고 타고난 의지와 집념이 강해서 한 곳의 전문가로서의 기질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갑인, 정사, 일주는 이렇게 초승달 마크를 붙여 놓았는데요. 이들은 고란살 일주로 외로움과 고독을 의미하는 살이므로 과부살, 호라비살이라고 불리니까 결혼과 관련되어 고독과 공방의 의미가 있으므로 가녀지동의 의미가 더욱 강해지는 일주들입니다. 또한 무기토 일주들도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해설은 후미에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가녀지동 사주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녀지동 사주가 되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배타성입니다.
배타성이란 남을 배척한다는 의미인데요.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이익이 안 되거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타적이라고 할 때 그 상대는 바로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간여지동 사주는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는 원만한 편입니다. 끝까지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독립심이 강해서 자수성가한 분들이 많기도 하답니다. 그러나 오로지 배우자 인연만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것이 바로 간여지동 사주의 특징입니다.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면 자기 주장, 고집이 세서 타인과 타협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와의 이별, 사별, 다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나는 나밖에 몰라요, 나는 누구도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간여지동이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체성과 선민성으로 자만심과 지기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본인이 항상 중심이라 상대방에 무정하기도 하고 특히 부부간에는 냉랭함이 흐릅니다. 자신의 힘이 세므로 추진력이 강하여 목표를 수행해 나가는 능력이 높습니다. 이런 간여지동 사주라면 보통 철학관 선생님들이 하시는 공통된 말씀이 있죠. 주말 부부나 공방수를 두던지 늦게 결혼하는 말씀인데요. 이를 업상대체라고 합니다. 저도 임상을 해보면 이렇게 주말 부부 형태로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간여지동 사주 중에 토의 간여지동, 즉 무술, 무진, 기미, 기축 일주들은 특히 초혼에 실패하기 쉽고 남성의 경우에는 아내가 아픈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특히 기운이 센 양일간, 그러니까 갑인, 병호, 무술, 무진, 경신, 임자 일주들이 부부 해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간여지동이 있는 가운데 타주에 연, 월, 시주에 백호살이 동주하는 경우는 부부간의 사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적으로 백호살의 의미는 흰 호랑이가 물려가서 피를 본다는 흉살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어려움에 처해지는 살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강한 에너지로 인한 리더십이나 성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히 육치는 흉화를 상징하는데요. 백호살은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여지동 중 가장 고집이 세다는 3대 일주는요, 을묘, 신유, 임자 일주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일 만세력을 보고 내 남편이, 내 부인이 간여지동이라면 일단 사회생활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부인이라도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라고 오히려 밀어주셔야 합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주말 부부나 자녀 유학 등으로 외국에서 따로 살게 되신다면 아주 좋은 업상대체가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또한 소비 성향이 강한데요. 이는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영양 한 마리를 사자들 몇십 마리가 나누어 먹는 격이니 항상 소비에 목이 마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주의 구조에 따라 일주에 따라 많이 다르기도 하니까 꼭 선별하셔야 합니다. 하여간 보통의 간여지동 사주들은 특히 자오묘유의 왕지를 깔고 있는 을묘, 병호, 신유, 임자 일주들은 특히 항상 저축을 생활화하여야 노후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사주를 예를 들어 보면서 간여지동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모두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일단 무진일주인데요. 제가 앞장의 이론편에서 토의 간여지동과 양일간들의 간여지동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초혼에 실패한다거나 부부 해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분은 50대 남성분인데요. 아직은 미혼입니다. 만일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초혼 실패나 부부 해로의 문제를 겪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원으로 업상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진 일주는 일지에 괴강, 백호를 놓고 있어
배우자의 횡액을 암시하기도 하는데요. 만원하시고, 즉 늦게 결혼하시고 상대방의 사주와 궁합을 잘 맞추어 결혼한다면 백년해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주가 괴강 백호이긴 하지만 주변 간지에 또 다른 백호나 개강이 없고요. 특히 일지와 연지의 합으로 흉화를 많이 해소해주고 있습니다. 자진합이 되지요. 이분은 연주에 재성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월주에는 강한 인성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이 경우는 역시 용신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운의 성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월주, 오화가 이 사주의 용신으로 천간에 병화를 투출하였으니 편인격 사주인 것입니다. 공부, 학문으로 성공하는 분이시겠죠. 그런데 연주, 재성이 재극인을 하니 공부는 못하였을까요? 이럴 때는 고민이 되시죠. 이런 경우는 대운에다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첫 대운은 정미대운이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대학을 가야 하므로 정말 중요한 대운이었습니다. 대운 천간으론 정인 정화가 원국 편제의 임수를 정임합하여 기반되지만 원국에 남는 편인은 시간에 을목 정관의 생을 받아서 관인 상생이 되므로 최고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지지로는 미토 겁재가 원국 연지 자수를 극하여 좌우충을 해결하니 천간 지지로 보면 대학 입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용신은 병화 편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간 임수 편제는 이 사주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을 치료해주는 약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시간, 을목, 정관은 재생관, 관인 상생이 되어서 돌려주기도 하므로 이 사주에는 약이 되는 것이고 또한 상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성격된 사주입니다. 그런데 성격되면 잘 살게 되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대운에 따라 성격이 파격으로 바뀌기도 하고 반대로 파격된 사주도 성격으로 변하여 큰 발복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성격되면 성공한다, 파격되는 실패한다는 이분법적 논리로 사주를 간명하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자, 이제 대운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연이 양의 임자년이라 양남으로 대운이 순행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자분이라면은 대운이 역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분은 신유술 해자축 방향으로, 여성분이라면 임묘진 해자축 방향으로 대운이 흐르게 됩니다. 남녀 중 어느 경우가 유리해 보이나요? 인성격에는 식상 방향이 좋을까요? 아님 관성 방향이 좋을까요? 신강한 것 같으니 식상 방향이 좋을까요? 남성분은 국내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여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갔으나 대운이 식상 방향으로 흘러서 오랜 기간 직장에 근무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물론 직장을 그만두고 몇 년간 열심히 공부하여 현재는 전문직에서 일하고는 있는데요. 시주에 보면 정관이 보이시죠? 나라와 관련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사주 관명시 신강 신약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역시 인성격은 관성이 와야 명예를 얻고 그에 기반한 재물도 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분의 사주 구조는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모양이기에 관성운이 오게 되면 재생관, 관인 상생이 되어서 병을 치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주에 관이 있으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순서가 조금 어긋나 있는 듯 보이지 않으시나요? 연주와 시주가 서로 바뀌었다 그러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관인 상생되는 모습이니까요. 자, 그래 놓고서 이 재성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재성이 인성을 칠 수 있을까요? 자, 일간의 무토 때문에 넘어오질 못하게 되어서 재극인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라면 결론적으로 여성이 훨씬 좋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강요는 못하겠습니다. 자, 말년으로 보면 남녀공이 해자축 재성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인성격의 재성이 오니까 패일까요?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시주의 정관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있어서 재생관, 관인상생을 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의 말년은 돈과 명예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은 특이한 모든 사주가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는 사주를 예를 들어 풀어 보았는데요. 사주 간명은 간여지동이든 아니든 사주 방정식대로 풀면 됩니다. 특별히 간여지동이라서 달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간에 떠 있는 십성들이 각각 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그 힘이 각각 강한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재성이라 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즐겁게 지냈겠죠. 청년 시절에는 인성운이라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과 문서를 취득하였겠고, 말년에는 명예가 높았다라고 해석하시면 간단히 사주 분석이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대운과 세운 분석은 별도로 해야겠지요. 이상으로 간여지동의 사례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한 내용이 즐겁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게 되면 별도로 방을 만들어서 실시간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도겸 패밀리 여러분들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만일 을사년의 운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시간을 맞추어 상담이 가능하오니 꼭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밀리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